지금도 이게 왜 제 이름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빌려준 적이 없었고요. 서명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주소도 생년월일도 틀리지 않았고요.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누군가 확인만 필요하다고 했던 날이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했고 이름만 잠깐 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이름 앞으로 봉투가 와 있습니다. 정수는 그날도 집에 혼자 있었어요. 돈을 빌려준 기억은 없었죠. 보증을 선 적도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려던 순간에 전화기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라서 잠깐 망설였죠. 그래도 그냥 받았어요. 상대는 정순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틀린 발음 하나 없이 불렀죠. 생년월일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잠깐 확인할 게 있다고만 말했죠. 무슨 확인인지 설명은 없었어요.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서류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록을 확인하는 전화라고 했어요. 정수는 이유를 묻지 않았죠. 괜히 번거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했죠. 통화는 생각보다 짧게 끝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집은 그대로였죠. 창문 밖에서는 낮은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정수는 다시 싱크대로 돌아갔죠. 그 전화가 자신의 이름을 어딘가에 남겼다는 사실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미경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정수는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익숙하다는 걸 느꼈죠. 둘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미경은 신발을 벗고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차 한잔 하자고 했고요. 정수는 물을 올렸습니다. 별일 없는 방문처럼 보였어요. 컵을 내려놓은 뒤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죠. 확인할 게 하나 있다고 했어요. 정수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이름만 잠깐 쓰는 거라고 했죠. 정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경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라고만 말했어요. 돈이 오가는 일은 아니라고 했죠. 서명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냥 이름만 올리는 거라고 했어요. 정수는 잠깐 컵을 내려다 봤죠. 미경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이 익숙해 보였죠. 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름 하나쯤은 괜찮을 것 같았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곧 처리하겠다고 말했죠. 정수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날의 선택이었어요. 정수는 그 이름이 어디에 남을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순의 하루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죠.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장을 보러 나갔어요. 미경에게서 가끔 전화가 오긴 했죠. 동네 이야기만 오갔고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정순도 그 일을 꺼내지 않았어요. 굳이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2달이 지나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전화는 더 오지 않았고요. 우편함에는 광고 전단만 쌓였습니다. 정수는 그걸 한 번에 모아버렸죠.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도 흐려졌어요. 이름을 썼다는 감각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그 일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도 헷갈렸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정수는 김장 준비를 시작했죠. 미경과 통화하며 배춧값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은 다른 이야기만 나눴어요. 그 일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하루는 여전히 평범했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안심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시간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장을 보고 돌아오다 그 봉투를 발견했어요. 흰색 봉투였고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곳은 낯선 기관 이름이었죠. 광고 같지는 않았어요. 정수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췄죠.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두었죠. 잠시 그대로 두었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나서야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장은 길지 않았죠. 정순의 이름이 다시 적혀 있었어요. 기록이 남아있다는 말이 보였습니다. 무슨 기록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아래에는 연락처 하나만 남아 있었죠. 정수는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식탁 끝으로 밀어두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 상우가 집에 왔습니다. 정수는 봉투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식사는 평소처럼 했죠. 텔레비전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식탁 위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수는 몇 번 그쪽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봉투는 열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어제는 넘겼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었죠. 봉투 아래 적힌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번호는 짧았고 낯설었어요. 정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연결됐습니다. 상대는 기관 이름을 먼저 말했어요. 정수는 자기 이름을 천천히 불렀습니다.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죠. 정수는 그대로 대답했어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죠.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이름이 기록돼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어떤 기록인지 물었어요. 상대는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고 했죠. 대신 등록된 날짜를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정수는 그 날짜를 바로 떠올렸습니다. 미경이 집에 찾아왔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정수는 다시 확인했죠. 요일도 맞았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상대도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죠.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봉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날짜 하나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정수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울리고 끊겼죠.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이어질 때 연결됐어요. 미경은 정순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죠. 정수는 바로 말을 꺼냈어요. 기록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기다렸습니다. 미경은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말했죠.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다시 물었죠. 미경은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기록이 남는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왜냐는 말도 하지 않았죠. 미경은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정수는 듣지 않았어요. 괜히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 보였죠. 전화기 너머에서 미경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짧게 알겠다고 말했어요. 미경은 더 말을 하지 않았죠.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 소리만 지나갔죠. 정수는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어요. 이름만 쓰면 된다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정수는 남편에게 종이를 내밀었어요. 상호는 뉴스를 보고 있었죠. 정수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상호가 고개를 돌렸죠. 정수는 말없이 종이를 펼쳐 놓았습니다. 상호는 안경을 쓰고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상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정수는 짧게 말했어요. 자기 이름이 기록에 올라가 있다고 했죠. 상호는 종이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언제 일이냐고 물었어요. 정수는 그날을 말했죠. 이름만 쓰면 된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서명이 있었냐고 물었죠.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호는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돈이 나가는 일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수는 아니라는 말을 했죠. 상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럼 됐다고요. 정수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호는 뉴스를 다시 켰어요. 화면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죠. 정수는 종이를 접지 않았습니다. 식탁 끝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날 밤 그 종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기록을 지울 방법을 묻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경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정순의 하루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고 빨래를 널었어요. 상호는 출근했고 저녁이면 돌아왔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정수는 외투를 걸치고 우편함으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우편함 앞에 섰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였죠. 정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보낸 곳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꺼내 들었죠. 눈이 봉투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그 봉투를 뜯지 않았어요. 그대로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었죠.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종이는 접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죠. 봉투는 그대로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정순의 이름으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